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시훈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토크 먼저 청와대 이전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 시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이 같은 우려를 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옮기려고 한 곳이 용산에 있는 대부분 군사 시설입니다. 특히 국방부도 있고요. 또 국방부가 옮기게 되면 합참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예컨대 5월 달까지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게 인수위의 권한보다는 지금 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관련 법도 그렇고 이게 예산도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 예비비를 추산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협조를 해야 예. 결국은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하는 사람은 네. 현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쉽지 않다라는 어떤 의사를 지금 전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는 내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을 했는데 네. 말이죠.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연관성이 얘기했어요. 있는 거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인수위법에 있는 예비비는 뭐 이 선례에 따라 가지고 약 한 20억 정도를 썼던 거로 보여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 지금 496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인수위법에 따른 예산이 아닌 새롭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청을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이런 의사로 봤을 때는 그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얘기로 봤을 때는 상정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수위 측에서 요청한 액수가 496억 6억입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일단은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좀 재고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만 옮기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장관실이라든지 용산에 있는 합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 도미노식으로 지금 옮겨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실만 옮기겠다 이거 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NSC 의견 같아요. 가장 뭐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뭐 지금 벙커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있긴 한데 통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급변 사태라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북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못하는 시점이 생기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NSC 회의의 결과를 이제 박수현 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오전에 박수현 수석이 저희 YTN과 통화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나절 지나서 그 청와대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그걸 들으면서 박수현 대변인 뭐 생각인지 이게 근데 대변인 얘기면 사실은 결국 청와대의 생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 회동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이걸 봤을 때는 개인적 생각 내지 아니면 오후에 아니면 그 무렵에 회의를 하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전에 말했던 박수현 수석 얘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는 조금 고려해달라. 사실 좋게 말하면 고려해달라지, 그러니까 조금 멈춰달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당초에는 뭐 공약 사항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사실 광화문으로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용산으로 그렇죠.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광화문에서 가장 뭐 문제는 경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호 보안이라고 보면
경호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컨대 많은 빌딩들이 있죠. 그 많은 빌딩에서 다 볼 수 있는 예컨대 뭐 광화문에 뭐 외교부 청사라든지 대부분 문제가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7mm 이상의 뭐 방탄유리를 또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경호 문제가 너무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어려웠고 그래서 대안으로 용산을 생각. 용산은 알다시피 군사 기지입니다. 군사 네. 시설이기 때문에 경호가 해결돼 있어요. 그 안에 민간인들이 상시 출입하는 곳도 아닐 뿐더러 네. 아예 해결돼 있기 때문에 경호를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이거를 지금 뭐 언론에는 미리부터 용산을 생각했다 아니면 그 후에 생각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호라는 것만 고려해 보면 가장 적지죠. 좋은 곳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경호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호 말고 나머지가 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박지원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국방부에만 했었죠. 있었는 건 아니고요. 아, 국방부에 한 서너 두세 번 근무를 했고 한 몇 년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뭐 그 위치를 예. 정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네. 국방부 이 용산 청사를 딱 낙점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호가 가장 컸던 것 경호. 같아요. 경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경호- 다른 이점이 없습니까? 뭐 이점이 또 어떤 분들은 뭐 뷰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아, 예. 뷰가 뭐 괜찮긴 해요. 그 국방부 청사에서 보면 이게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네.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 주변이 이제 다 녹지 그렇죠. 아닙니까? 고기가 조금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언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좀 좋다고 하나요? 앞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긴 한데 그걸 넘어서 이제 한강도 보일 수 있고 그 어느 정도 위치 국방부 건물 위에 있으면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그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구릉에 이게 국방부가 위치돼 있어요. 아, 조금 지대가 높군요. 지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문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지가 아니고 국방부 청사 자체가 청사 자체가 좀 높게 있어요. 네. 나가면 좀 내리막으로 좀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방부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대략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리지만 국방부 건물도 있고 똑같이 합참 건물도 있고 제가 근무하던 뭐 군사법원이라든지 군검찰단이라든지 뭐 시설본부라든지 근무지원단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사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들은 그 안에 국방부 건물 하나 딱 있을 거로 보이는데 네. 그거 말고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게 청와대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한다. 이것도 조금 저는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또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이 민간인들이 잘 못 들어가긴 한데 예. 출입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서 청와대보다 더 까다로울 것 같다고 생각 들기도 당연히 하고요. 뭐 보안 예. 시설이니까 네.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의 계획은 앞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공원화해서 이걸 네네.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넓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용산 그 기지 반환 받는 거는 맞고요. 맞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반환 받는지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27년 이후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보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고 미군 측하고 네. 한국군 측하고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 뭐 이제 조감도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조감도는 말 그대로 이제 이상형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짧게 하려 그러면 현재 있는 데서 가장 최소한 움직여야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 장관실 몇 층을 더 가는 게 지금 방법이긴 한데요. 네. 그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민으로 옮겨야 되고 또 경호동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경호처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말로는 뭐 별도 시설 건물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근무지원단이나 시설본부 그거를 이제 경호동으로 쓴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또 그쪽 부대들이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상존하는데 이 아마 청와대나 지금 청와대가 걱정하는 게 그 시간 내에 이게 가능할지 두 번째는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뭐 벙커에 지금 얘기 다 했으니까 그 안에 보면 예컨대 그 국방부 장관하고 화상통신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당장 또 구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그냥 구축 하나 될 일이 아니고 보안을 다 유지하면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무슨 삼성 무슨 전화기 구축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청와대에서 조금 고려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도 NSC 회의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한반도가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과 그 혼란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이제 전임 합참의장 11명이 성명을 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모두 용산에 모여 있으면 군 지도부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자,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또 합참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안보 부분에서 취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합참 의장들이니까요. 뭐 충분히 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뭐 이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국방부가 합참이 여러 군데 나눠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여튼 합참의장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통수권자 비롯해서 지휘권자 3명이거든요. 네. 딱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죠. 바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같이 다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이제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여론들은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어디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다가 윤 당선인이 이렇게 이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도 사실 좀 있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여기서 좀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이제 취임까지 5월 10일 취임까지 이제 2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당선인 측에서 예측하는 496억 원으로 충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이거 공약으로 했던 거고 일단은 나와야 된다. 이 지금 청와대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할 때 또 임기 초기 때 옮기려고 했다가 결국 못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들이 뭐 YS라든지 옮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면 영원히 못 나간다.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고 하긴 하는데 그 496억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데면 그게 이사만 하면 되는데 국방부를 옮기게 되면 이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통신시설 다 옮겨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추계해 놓은 단순 이사비, 인테리어비 이상이 들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금 김병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몇 조가 조대가 될 수가 있다.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고 생각보다 아주 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가 어쨌든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으니까 앞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다른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당선인 대통령 회동이 1차 연기가 됐습니다. 그 시점이 늦어져 가지고 뭐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되기 전에 뭐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또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이전에 사면 얘기도 있지만 그 사면 얘기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집무실 이전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협조를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대통령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동에서 가장 첫 번째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회동이 생각보다 좀 빨리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번 주는 전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뭐 실무진기 안에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혜 대변인은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의제를 밝히지 않기로 서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면이라든지 MB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예. 것들이죠. 뭐. 아니면 임명권, 예. 임명권 공공기관 임명 부분 뭐 사실 그게 사실 그 갈등이 돼서 회동이 무산됐다, 연기됐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의제 없이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의제가 있고 대통령은 단순히 이제 식사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얼굴을 보긴 하지만 그 하기 전에 모든 게 의제가 마무리됐고 그냥 끝나는 자리에서 둘이 보는 거거든요. 두 네. 사람이 만나는 거기 예. 때문에 뭐 그 사면 얘기하고 임명 얘기가 나온다면 그보다 더 앞서서 지금 집무실 이전 얘기까지 네. 의제에 포함될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앞서서 사면 의제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인사권 뭐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비추기는 좀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약간 그런 모양새 신권력 구권력 간의 갈등으로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건 여론조사는 한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들 이제 옮기는 거는 찬성하는 여론 뭐 반대하는 여론 이거는 뭐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네. 좀 빨리 옮기는 거 급하게 옮겨야 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걸 불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말했던 합참의장이라든지 군 내에서 군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구권력 신권력이 막 막는 것처럼 보는 것보다는 조금 신중론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갈등으로 보기보다 조금 급하게 추진하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여지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국방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보가 깨어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빨리 해주라고 갈등이 있으니까 빨리 해주라고 이거로 보기보다는 네. 좀 더 고민해서 결론을 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듭니다. 지금 뭐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반응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바로 저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아마 근데 이게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제가 추측한데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협조를 구해보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회동 날짜를 잡을 거고요. 회동하기 전에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동을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동하는 방안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집무실 뭐 옮기는 방법도 있긴 해요. 최소한 옮기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뭐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쨌든 5월 10일 취임하면서 곧바로 청와대를 개방해서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큰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 돼버렸어요. 쉽지 않은 게 더 쉽지 않은 게 그 자체가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방부가. 그러고 그 앞부분은 미군 부대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저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근무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네. 근데 뭐 어떻게든 한다면 하겠죠. 민간인들 뭐 어떻게 하는 출입 절차를 뭐 거치든지 하겠죠. 뭐. 네. 자, 이게 이제 갈등으로 비치지 않고 잘 협조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잘 해결해 되고 예. 첫 번째 과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잠시 좀 하고 그리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24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말이죠. 지금 뭐 제일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잡음이 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지금까지는 뭐 별 이상은 없죠. 콘클라베 방식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내부에서 하고 지금 드러난 거에 따르면 10% 이상 얻은 사람을 이게 경선을 붙여서 1차 때 과반 넘으면 과반 되는 사람이 되고 안 되면 2명이 또 과반까지 한다 이래 되는데 결국은 개파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박강원 의원, 네. 이낙연계라 그러죠. 또 박홍근 의원, 이재명계, 또 우리 이원욱 의원, 정세균계인데 이 세 사람이 원내대표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파 갈등 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또 누가 새로 원내대표가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자,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